이 정치가 국민 눈치 보는 정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보수가 왜 이렇게 망했느냐? 저는 보수가 망한 게 아니라 보수 정당이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18대에는 친이계가 들어오면서 친박을 다 날렸습니다. 19대가 들어오니까 친박이 들어오면서 친이계를 다 날렸습니다. 10년에 기존의 구청장을 다 날리면서 구청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에 악순환에 거듭해갖고 이렇게 왔습니다. 또 지난번 우리가 탄핵 과정, 그 다음에 당이 다시 분당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는 계속해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걸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할을 하면서 보수 정당은 우리끼리 네가 원래 내 편만 많으면 된다. 180석으로 승리할 것 같은 20대 정당 20대 선거에서 공천을 니파네파 하다가 결국은 126석으로 몰락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국회의장도 내주면 안 되는 국회의장을 내줘서 입법부를 내주면서 결국 저희는 이렇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보수가 다시 의지할 우리 당을 튼튼히 해야 될 게 제일 하나의 사명이고, 두 번째는 이 보수 가치가 정말 국정에서 한 축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도록, 국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의 당의 모습으로는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 안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보수정당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진보와 차이나는, 좌파와 차이나는 것이 안보 정책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요새는 이제 그래도 진보 정당이, 좌파 정당이 북미 대화도 이끌고 남북 대화도 한다 그러고 이제 정말 한반도의 운전석에 앉아서 이 정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 그래도 전쟁 날 것 같은 거 이렇게 한 거 잘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처칠 수상의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다크 가장 어둡다, 어두운 시간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의 처칠의 이야기인데요. 다키스트 아워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There should be no negotiation for peace. 뭐냐? 평화를 위한 협상은 없다. 결국 평화라는 것은 거래나 흥정으로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자기 걸 내주고 내 체제를 다 내주고 평화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내어주고 평화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대북 제재,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주장한 대북 제재에 몰려서 나왔습니다. 자기 체제만 보장해주면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던 비핵화 하겠다고 얘기했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던 한미 군사훈련 축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몰려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체제 보장을 해주면 비핵화를 하겠다는 걸 덥석받으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체제만 보장해주면 북한 시장 개방의 주도권을 미국한테 주겠다. 또는 적당한 정도의 미국에게 당신들을 위해하는 ICBM은 개발하지 않겠다. 저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것으로 인한 비핵화가 완전하지 않은 비핵화일 때, 결국 북한의 핵 동결로 사실상 끝나고 말 때 미국은 북핵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우리는 북핵으로부터 위협받는 그런 수순으로 협상이 될까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그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 통로로 미국과도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에서 패배한 나라는 다시 일어나지만 굴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핵에 굴복하면요,
일어날 기회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걱정하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피식피식 웃어요. 아니,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안 지킬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잃을 수 있냐고 생각하지만, 노무현 정권 때는요, 맨날 하는 게 뭐였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러더니 지금 어떻게 됐느냐? 우리 개헌 문제 갖고 막 시끄러웠죠? 왜 시끄러웠습니까? 헌법 정문의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이. 민주주의만 나오면요, 민주주의를 수식어 하는 데에는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도 가능한 겁니다.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말 대신에 이 헌법 개정을 들고 나왔고요. 거기에 심지어 통일 후에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된다는 그 조항마저도 민주주의 국가여야 된다라고 기술하는,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히 반발하니까 이번 개헌안에서는 그걸 뺍니다. 지금 교과서 집필 지침을 바꿉니다. 교과서 집필 지침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민주주의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끊임없는 이 진보좌파들의 이 시도는 뭐냐? 핵심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체제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3만 불 시대가 된 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켰기 때문인데, 이것을 지금 흔들려는 이 시도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보수의 가치는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장경제입니다. 뭐냐? 소득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으면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이 성장을 이룰 것이다 하면서 뭘 하냐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공무원 증원을 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소득 주도 성장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 지금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니까요, 편의점에서 사람 안 씁니다. 맥도날드요, 주문받는 사람들 다 없애고요, 기계로 주문하게 바꿨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져요. 안 그래도 4차 산업혁명 AI 시대가 되면서 이 기계로 사람의 노력을 대체하는 것이 로 가는데, 그게 엄청나게 빨라진 것입니다. 결국 전체적인 소득은 늘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생산성이 올라가야지만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임금만 올려주면은 이게 지속 가능하지 못한 겁니다. 공무원을 지금 막 뽑아요. 공공부문도 막 뽑고 정규직을 막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합니다. 공무원 이렇게 뽑아놨는데 공무원의 일자리가 지금 일감이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앞으로 공무원 일감은 줄어듭니다. 왜?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결국 일감이 없는데, 일거리가 없는데 사람만 늘려놓으면 결국은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것은 결국 뭐냐? 국가가 시장을 다 개입해서 국가가 좌지우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자유를 더 강조하는 것이 보수 우파고요. 평등을 더 강조하는 것이 진보 좌파입니다. 그리고 보수 우파는 작은 정부를 강조하고 진보 좌파는 큰 정부를 강조합니다. 뭐냐? 진보 좌파는 세금 다 걷어서 국가가 다 하겠다. 시장에 국가가 다 개입하겠다고. 이 보수 정부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게 하겠다. 그러나 공정하지 못한 부분을 들어가겠다. 저는 좋은 나라는 뭐냐? 노력한 만큼,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세금 다 내고 그 세금은 다 걷어서 일하지 않고 팽팽 노는 사람 나눠주는 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국가가 전부 다 걷어서 노력한 사람이나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주겠다. 동의하시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지금 교육 부분도 평등을 강조하니까요. 획일화 평준화를 강조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자율형 사립학교 없애겠다. 유치원 영어교육 없애겠다. 모든 교육기관은 똑같이 하자 그러니까 결국 획일화 평준화는 자율성 다양성을 갖다 축소시키면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혁신과 창의의 그런 혁신 없는 그런 성장이 안 되는데 그것을 다 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말 우파의 가치, 보수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의 가치가 안보에 있어서만의 보수가 아니라 경제, 교육, 복지에서의 보수 가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회에서 할 일은 이것이 정부가 한쪽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하실 일이 있어요. 뭐냐?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이 지방선거가 한쪽으로 쓸려가면 이제 정말 이 정부가 마음대로 그쪽으로 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제와 균형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 필요한 이 보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가 지방선거 때 조금 더 그러한 어떻게 우리의 의사표시를 더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정당이 새롭게 쇄신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런데 마음을 모아주시는 같은 노력이 있어서 정말 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된 곳으로 가면 앞으로 미래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로 다 대체하고 최저임금 올리니까 오히려 역작용이 나타난 것처럼 미래 아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요. 우리는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우리 미래 아이들은 잘 살기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번 지방선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말 국민 눈치 보면서 우리 상당동 주민 눈치 보면서 이 대한민국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